이 국장님. 네네. 쌍방울 그룹의 네.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수사를 지금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아마 거의 1년 2개월째 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는 뭐 주변 수사 이런 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네. 입을 열어야 하거든요. 네네. 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라든가 또 안부서 아태혁 네. 회장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구속도 되고 다 실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화영이는 그동안은 입을 꾹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해 왔어요. 네. 대북 송금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보낸 거지 자기들 경기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나는 관여도 안 했고 모른다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신경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네. 지금 일부를 실토하기 시작했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미노 아시죠? 네. 도미노 보시면 조그만한 것부터 이제 서서히 큰 걸 놓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한 거를 한번 톡 건드렸을 때 점점 쓰러지면서 마침내는 마지막에 큰 게 무너지는 게 도미노 아닙니까? 자, 처음에 안부수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5월부터 4월, 5월 재판에서 안부수가 이야기하면서 안부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쌍방울과 관련돼서 또 대북과 관련돼서 국정원에 다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증언을 했는데 당시에 안부수가 보고를 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왔잖아요. 예,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그 문건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번엔 입을 엽니다. 안부수가 탁 쳤죠. 11일 날이죠. 예, 7월 김성태가 11일. 지금까지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안 나섰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서서 11월 1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점점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요. 이재명과 관련된 증언들,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대납을 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잘해보시라 라고 대답을 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바로 이화영한테 바로 앞에 이제 앉아있는 이화영한테 내려놓으시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도미노처럼 김성태 무너지자마자 지금 이 이화영도 이제 진술을 바꿨다. 그러니까 이 매일경제가 아침 뉴스로 톱으로 이제 오늘 벌어질 그 당일날 벌어질 재판에서 이화영이 진술을 바꿀 것이다.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들이 다 그렇죠. 난리가 났고요. 뭐냐 했더니 그날 피신 조서 바꾼다고 해서 진술을 지금까지 재판에 낸 그런 어떤 증언에서 바뀐 내용이 있다 하고 그 바뀐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바로 8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대납 맞다.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도 두 차례 했다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한 차례 한 걸 정도로 이렇게 구두 보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쌍방울한테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 이재명 대표 방북을 좀 추진해 달라.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무슨 아태 평화 번영회의인가 뭐 국제회의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좀 추진을 해달라. 그렇습니다. 해서 그 당시 김성태도 가고 북한의 리호남 경찰총국 공작원하고 만나가지고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방북을 하되 돈을 원래는 500만 불 달라고 했는데 300만 불로 깎아갖고 300만 불로 주는 걸로 이재명 방북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추진했을 때 얘기하고 비용 지금은 그해 11월, 12월 임직원들을 동원해갖고 다 돈 몰래 끌고 돈을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지고 와서 방영철 돈을 부회장이 거기서 수금해갖고 전달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네. 300만 불. 그때도 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두 차례. 네네. 이화영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두 차례 방북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이한테
보고하고 지시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하거든요. 증거 네네. 자료들이.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안 나오고 현 단계에서는 이화영이가 입을 열기 시작해서 지금 자꾸 입을 더 여는 단계로 가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봐야겠죠. 네.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화영이 과연 입을 연 것인가? 이것은 이화영과 함께 그러니까 그 운동도 함께 하고 운동권에서 또 이제 정치도 함께한 지인으로부터 제가 몇 가지 이제 상황을 얘기했는데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 무너졌다. 이유는 뭐냐면 이화영은 대가 센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이 수영 생활을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했고 그 다음에 부인의 면회 때마다 탄원서 써달라. 왜 안 움직이냐 하고 닥달을 했고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고통을 계속 호소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 내요. 재판부에 내지 않고. 민주당. 예, 민주당에 내요. 그건 민주당이 움직여 달라는 거거든요. 그거죠. 너 왜 안 움직이냐? 그러니까 이화영의 지금 닭다리거든요. 왜 지금까지 나를 그만 놔두지? 왜 나를 커버해 주지 않는 거야? 이 신호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못 견디겠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라는 이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된 건데, 지금도,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서 나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니? 날 구해줄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조국처럼 막 데모도 하고 이화영을 살려라. 이화영은 뭐 평화 번영, 그 북한의 어떤 평화 메시지 지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압력을 집어넣어 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없죠. 지금 완전히 이화영은 손절한 상태예요. 그렇죠. 이재명에는 쌍방울과 관계는 내복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이화영이를 옹호를 하고 그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그렇죠. 못 나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화영이 부지사고 이해찬의 신복이니까 마치 이재명이 이화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신복처럼 같이 활동을 했다라고 판단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철저하게 이화영을 이용하고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을 이용하는 관계, 서로 필요에 의한 관계고 그렇죠. 정진상과 김용의 관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시장 시절부터 자기 이후의 신복 중에 신복이니까 거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진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는 가신이고 가신. 예, 그렇죠. 예, 가신이란 말이에요. 예. 과거 상도동과 동교동계에서 그 가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이화영이는 필요에 의해서 써먹는 사람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측근은 측근이지만 그렇습니다. 이해찬과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의 연결고리가 지금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탄원서 하냐나 탄원서 할아버지를 내더라도 움직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배신감을 느낀 이화영이가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나도 입을 열겠다. 그럼 너희들이 안 움직이니까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 선배님 말씀에 아주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정진상이가 2019년도에 나한테 잘해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도 지금 폭로를 했잖아요. 이 메시지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그 직전에 하노이 노딜이 벌어졌어요. 예. 그 직전까지는 안부수도 소개하고 전체적인 판을 다 이화영이가 이해찬의 뭐 뒷배를 배경으로 해서 짰습니다. 그리고 막 바람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 직전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은 저기 때문에 해경군 김씨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예, 맞아요. 11월 달에 풀려나기 직전까지는 예. 바로 지금 친문들한테 완전히 공격을 당해서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말 화가 났던 건 뭐냐면 문재인이 방북을 하는데 아니 왜 박원순은 데려가고 최문수는 데려가고 아니 최문수는 접경 그 도지사라고 치고 박원순은 접경도 아닌데 데려가면서 실제로 접경하고 있는 나를 제외해 그러면서 정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독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지금 경기도 돈이 안 가도 돼요. 쌍방울 돈이 가면 됩니다. 이렇게 다 짜놨습니다. 네. 그럼 너 해봐. 그러다가 하노이 노딜이 됐잖아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존재 있잖아요. 자신의 존재가 사실 점점 희박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미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남북 평화 무드가 없을 때 고작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할 수 있는 게 얼만큼 있겠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팽당할까봐 도리어 정진상 만나서 얘기 잘해줘. 내가 열심히 해볼게. 어? 지금 정부 라인이 아니더라도 우린 할 수 있어. 도가 아니라 쌍방울이 다 이거 팔아주고 뭐 하고 하면서 할 수 그 돈을 주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정진상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성과를 해봐. 좀 내보세요. 성과를 그런 거 내봐요. 아닙니까? 이 얘기를 지금 정진상한테 이렇게 잘해보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폭로를 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예. 이화영이가 데려온 사람이 평화협력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신모 씨. 예, 예. 이제는 그만두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다 수사를 받았어요. 지금, 수사 예. 받고 있죠. 이 신모 씨가 열심히 또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일어나는 일마다 정진상한테 보고해서 이제 정진상한테 보고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한테 보고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화영이가 물론 뭐 부지사니까 지사하고 직접 소통을 하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야 이재명이도 열심히들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화영이가 자기가 살려고 지금 폭로를 시작을 했어요. 네. 어느 선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현재는 500만 불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 아직까지는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요. 이화영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예. 찔끔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내놓으니까 네. 지금 민주당도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럼요. 야, 이화영이가 이거 불게 되면은 이건 유동규는 저리 가라다. 네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유동규는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하기관의 본부장이에요. 네. 부지사는 지사하고 정진상 필요가 없어요. 중간다리가 필요 없죠. 지사하고는 늘 만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정무회의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15인방 이재명 측근 경기도지사 네네. 때. 그 사람 정무회의 핵심 멤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화영이가 터뜨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방북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경기지사 자기가 부지사 하는 동안에 알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장 나선 게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에서 나서고 네. 또 주철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 인권위에서 나서고 그다음에 또 김승원 의원이라고 있는 모양이죠. 당 법률 특인가 그 위원장이 나서고 해가지고 지금 이 검찰을 어떻게 보면 융단 폭격을 하고 나선 거예요. 검찰이 김성태도 일방적인 조작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화영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을 해유 압박해갖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이 정기 고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인권 유린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융단 폭격을 검찰한테 하니까 검찰이 반박문까지 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화영 옆에 있는 변호사들은 전부 다 지금 민주당 무슨 당직자 출신들 아니면 전부 좌파에 내돌아하는 그런 네. 정치 변호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이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허위 진술이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화영의 부인의 탄원서 다음에 나온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지금 부인이나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내는 건 언제나 재판부에 내요. 네, 재판부에서 내서 이러니까 판사님 이거 좀 어떻게 고려를 해주세요. 해달라. 근데 탄원서를 민주당에 내요. 이건 전혀 이게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민주당이 냈는데 그동안 깔아뭉갰는데 이화영이가 입을 여니까 그 탄원서를 끄집어내갖고 지금 검찰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엔 뭐가 또 있냐면 이화영의 정말 당시 운동권
동지들이 있어요. 예. 이 동지들이 제가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이 이권이 개입이 돼 있다. 즉 이화영이 상당히 많은 이권들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어떤 의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해찬부터도 쌍방울한테도 예, 매월 3천만 원씩 받아갖고 이해찬 돈을 대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쌍방울 김성태한테 달라 그래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월세가 필요하다. 월세 3천만 원짜리 어디 그 빌딩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지금 월간 조선이라든지 여러 매체들에서 추적하고 있는 건 쌍방울 이외의 킹텍스와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이권이 뭐 한두 가지가 정말 아니죠. 많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도 의원 몇몇 그런 의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몇몇 발칵 뒤집히는 건 발칵 뭐냐면 뒤집히죠. 이화영이 이 불똥이 또 어떻게 이 걷잡을 수 없이 오는 거 아니야? 예.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네네. 여러 가지 이권 개입. 이 이화영이가 이권 개입의 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장동과에도 지금 발을 뻗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좌관이 화천대에 대표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 예. 거기다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인권 유린을 했다는데 검찰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가족 안에 지인들과 50회 면회했고 180차례 변호인 접견을 했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특별면회도 뭐 7차례 뭐 해가지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네.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빨이 그 감옥에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막 나 좀 어떻게 해달라, 나 좀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막 징징징징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표현이 좀 시쳇말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도리어 민주당에서 쟤 왜 저러니? 응? 아니 정치인 출신이면 좀 이렇게 의연하게 네, 그래야죠. 대처를 해야지 저렇게까지 난리를 짐짓거리고 그러면 싫어하죠. 난리를 치냐라는 식으로 아예 이 거리를 나중에는 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이거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라고 지금 입장을 바꾼 거죠. 이거 핵폭탄 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한테 폭탄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다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검찰을 지금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나 검찰에서도 이제는 뭐 이화영이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열지 이화영이도 그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보통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폭로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언론 보도라든가 이 애상들은 이화영이가 입을 열었고 김성태라든가 그동안의 진술로 봐서는 이제는 이재명을 소환할 때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소환해야죠. 이제 그래서 백현동 것도 있고. 뭐 7말 8초 이 정도 소환을 하고 8월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8월 중에는 휴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한기 휴회가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때는 9월 정기국회 직전에 한번 좀 숨을 고르죠. 그러니까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화영이가 입을 제대로 열어야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제 적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300만 불은 그냥 이재명 대표를 위한 돈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걸, 충분히 알았다는 걸, 방부 요청도 하고 대납도 했고 그런 남북 관계에 어떤 송금 문제라든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그게 3자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지.
이재명은 전혀 나는 몰랐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이화영이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화영으로 자를 중요하고. 수가 있다. 이화영으로 또 꼬리를 자를 수가 있다. 부지사 아니냐? 자기가 알아서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자를 수가 있는데 이재명이 참 교활한 사람이다라고 또 느끼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 수까지 다 보고 미리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기가 이야기한 게 있죠. 누군가가 나 술 마시는 자리에서 바꿔준 적 있어. 아니, 술 마시면서 통화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얘기는 진짜 당시에 나올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가장 결정적인 거. 왜냐하면 김성태가 3번이나 만나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어요. 계속 이재명은. 그래서 김성태와 이재명의 교집합은 딱 통화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성태는 그때 통화해서 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잘해보라고 얘기했다라고 이번에 법정 진술을 했지만 이미 그 사실이 크게 되지 않는 건 이미 오래전에 이재명이 나 누군가가 뭐 이렇게 바꿔줘서 술 취했는데 술 먹다가 나한테 전화한 적이 있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리 김을 빼놨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화영이가 이렇게 폭로를 했다고 하니까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왜 정치를 하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를 해가지고 이거 조작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이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 내려놓기. 서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정당한 영장 청구를 하게 하는데 지금 벌써 이재명이는 이 정치하는 이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니까 우리가 국회 권한으로서 이걸 의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벌써 거기까지 지금 수를 깔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니 나 그거 크게 뭐 의미를 둬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때 그냥 내가 늘 생각했던 거 얘기했을 뿐이야. 내가 대표연설이잖아. 대표연설에서 그 얘기한 게 뭐 큰 의미 아니었거든.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걸 보면 그때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만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튼 검찰이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뭔가 결론을 낼 때가 됐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이화영이 입을 연 것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소환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8월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대북 송금 의혹 한 건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본다면은 백현동이라든가 정자동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발부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자동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백현동은 이번에 그 아시아 디벨롭먼트 정바울 씨가 내가 돈을 줬는데 그게 반 이상 뭐 그 이재명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을 한 거 100억 이상이죠. 뭐 그것과 함께 이제 정자동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시점이 저는 한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8월까지 8월 전에 9월 들어가면 벌써 정기국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두 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회기가 아닌 상황에서 임시국회 소집하지 않는다. 회기 중일지라도 부결 처리한다. 뭐 이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든 간에 어쨌든 정당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 8월 달에 꼭 한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수사의 대미가 곧 장식이 되지 않겠냐 하는 예감은 듭니다. 검찰도 더 이상 미루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뭐 9월이든 가을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을 소환하고 잡아놓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총선에 좋은 영향보다도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기 국회 전에 매듭을 짓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으로 들어가면은 이재명이 계속 재판 나오는 모양만 보여주는 거고 검찰은 손을 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까지 이 수사를 마무리를 해야 할지 검찰도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